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식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지휘라인이 전원 교체됐습니다. 5월 검찰 인사는 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보통 8월에 이루어지고 늦으면 9월이었나? 제 기억엔 아무튼 그렇습니다. 검사장, 고검장급 인사가 인사 발표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속속들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 담당하는 공무원들이지 뭐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다 보니 사정기관 장악에 대해서 좀 능한 편이라 이런 인물들의 면면을 좀 알아두면 앞으로의 국면을 전망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아무튼 검사장급, 고검장급 39명이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이 중에 주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가장 많이 거론됐는데 이 사람이 부산으로 가고요. 부산고검장,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원고검장으로,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좌천성 승진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달립니다. 이유는 고검장이란 자리가 승진은 맞는데 하는 일이나 영향력 자체가 현장 수사를 떠나 있거나 언론과의 스킨십도 적기 때문에 좌천으로 인식을 하는 성향이 큽니다. 그래서 좌천성 승진이다라는 표현이 달린 것이고, 다시 자신의 권력을 어떤 형태로든 되찾기 전까지는 숨죽여서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송지검장 아래에서 수사 실무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1사차장 검사도 전원 교체됐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맡고 있는 김창진 1차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갔고요. 주가 조작 의혹의 수사를 맡고 있는 고형곤 4차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옮기면서 비수사 보직을 맡게 됐습니다. 특히 김 차장검사의 경우에는 법무연수원이 검찰 내의 어떤 유배지라고 불렸다는 점에서 명백한 좌천성 인사라고 읽히는데요. 이렇게 주요 인사의 내용을 좀 만나봤고요. 자, 오늘은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를 보면 이번 인사를 통해서 용산이 내세우고 싶었던 메시는 무엇이었을까요? 김건희 여사의 소환은 없다라는 것이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는 좀 더 상상력을 발휘를 하면서 소환 조사를 실제 받고 차제의 디올백과 주가 조작을 한 번에 다 털어버린다, 면죄부를 준다, 더 나아가서는 공개 소환 조사에서 BGM으로 I Believe 한 번 더 깔고 한 편의 연극을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 김건희 여사가 연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순진한 상상을 했었지만, 소환은커녕 지금의 검찰 인사를 보면 여사님은 무혐의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는 것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주 심플하게 가이드라인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대목이었죠?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은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를 했는데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건지 그게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지요. 그래서 신기한 결말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점에서 나올 질문은 이원석도 송경호도 다 윤석열의 사람들이었는데 새삼스럽게 우리 윤석열 선배가 왜 이러시지?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 때문입니다. 이원석은 한동훈과 동기고요. 송경호 지검장은 일선 수사검사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김 여사 소환을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동훈 라인이라는 겁니다. 특히 송 지검장은 한 전 위원장의 최측근 그룹으로 꼽힌다. 또 앞서 나온 권 검찰국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과 합을 맞췄던 적도 있다는 것을 보면, 아무튼 한동훈이 조금이라도 묻었으면 일단 너는 집에 가라 라는 과한 해석까지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이자 중앙지검장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가 생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겠죠. 게다가 현 국면은 총선 대패 이후 특검 국면으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국회의 권력 공백기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자칫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원석 총장이나 송경호 지검장을 흔들게 된다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전에 그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원지검장 등 주요 지휘부는 한 전 위원장과 특별한 인연이 없으면서 윤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신윤석열 검사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송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종결 지으려면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산과 척을 졌다, 이제 이런 소문은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결국 한동훈 라인을 지우고 한동훈의 덕을 보지 않은 윤석열 라인들이 영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일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의 역할을 했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게 됩니다. 저는 전주지검장이요, 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게 되는 거는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사례는 처음인지 아닌지 그 역사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처음 있는 일인 것 같고요. 그만큼 이례적인 인사라고 보고, 서초동 출신 법조인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잠깐 공유를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인사할 때 챙기는 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전주지검장이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에 대한 수사 때문에 그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얘기가 들은 적이 좀 오래됐어서 설마 했었는데, 최근에 국회에서 열렸던 어떤 기자회견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까지 탈탈 털어대는 이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다라는 비판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의 일인데요. 그런 비판이 나온 걸 보면 제가 들었던 소문이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주지검장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자리는 사실 당연히 중앙지검장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수원지검의 경우에는 대북 송금 수사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자리라고 볼 것이고, 여의도 전문기관인 남부지검장, 이렇게 4개의 자리가 전부 과거 정권에 대한 수사가 걸려 있거나 정치인에 대한 수사, 또 반대 진영에 대한 제압이 가능한 그런 어떤 사정이 가능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왔고 또 누가 남아 있는지를 지켜보면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창수 검사장은 정통파 특수부 출신은 아닌데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법무부 검찰국에도 있었고요. 청와대 행정관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뭔가 맞닿는 부분도, 그러니까 인연이 있을 법하기도 하고요. 성남지청장 때는 성남FC 사건을 다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지검장을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매만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신윤석열계 검사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면서 앞으로 수사 강도를 더 높여간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간의 정치 수준보다 더 참혹한 대결의 정치를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사정정국의 회오리에 빨려 들어간다면 국민들은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벌써부터 너무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 세 번째로 나아가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언론들은 인사 관련해서 패싱을 당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앞선 주말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만나서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라는 모 보도가 있지만, 이게 조율인지 통보인지 저는 후자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즉 조율이라기보다는 통보라고 보이고요. 이 내용을 사전에 알고도 원주 일정을 소화를 하면서 패싱으로 일부러 보여지고 싶었다. 이원석 총장 본인은, 즉 불만을 드러내고 싶은 대목들이 제 개인적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오늘 출근길 인터뷰에서요 7초간의 침묵을 보이면서 인사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자리를 내려놓지 않으면서 일단은 사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내 수족을 다 잘라내더라도 일단 자리를 지키고 수사팀을 믿어보겠다. 며칠간의 상황을 더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원석 총장은 뜻대로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이 총장의 임기가 오는 9월까지입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2년의 임기를 보장하는데요. 이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자신의 임기 보장을 전 국민에게 귀에 못을 때려박듯이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인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추미애 장관 시절에 윤 대통령을 보호했던 다수 언론들이 이번 사태에도 동일한 농도로 목소리를 강하게 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원석 총장이 사실상 윤 대통령의 불신임을 받고 남은 4개월 동안 과연 자리를 정상적으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이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된다면 어떤 비판이 뒤따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인사의 핵심을 좀 짚어봤고요.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론도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특검입니다. 대통령에게는 이제 특검을 거부할 단 1%의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즉 인사권이라는 것이 당연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일 뿐이고 그곳의 사람들을 물갈이하는 것이 뭐 대수로운 일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평가를 다 떠나서요. 윤석열은 그냥 윤석열로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장면, 검찰총장 윤석열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윤 대통령은 내로남불 그 자체라는 거를 또 한번 확인하게 된 겁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에서 그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성역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무엇을 통해? 이번 검찰 인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겪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지금부터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상황도 지금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단행했던 인사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을 윤 총장이 했었죠. 검찰 인사를 통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한순간에 날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누가 다시 반복하고 있죠? 바로 그때의 총장,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지금의 대통령인 윤석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내로남불 그 자체다. 어디까지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논리 그대로만 저는 말씀드릴 뿐입니다. 적어도 김건희 여사를 향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신뢰도는 이번 인사를 통해서 0% 제로로 수렴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앞으로 나올 검찰의 행보는 이원석 총장이 검찰총장의 자리를 지키든 아니든 간에 주요 수사 라인이 날아간 이상 사실상의 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검찰의 수사를 누가 믿을 것이며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특검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두 번째, 김건희 특검과 최수근 특검에 대한 필요성이 더 대두되는 것을 넘어서 22대 국회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격이 돼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점점 더 커지면서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여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이 공통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혁안을 공언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아마도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검찰 인사의 후폭풍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질 세 번째가 아마 가장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소환시켜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태가요, 여의도 쪽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즉
한동훈 전 위원장의 조기 등판 가능성. 차기 대권을 노리는 한 위원장으로서는 윤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가 필수적이겠죠. 한 전 위원장에게 남아있는 서초동 카드는 이렇게 한 방에 날아갔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국민들의 여론이 그보다 합리적인 국민의힘의 당심이 그를 일찌감치 불러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데 여념이 없는 데다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다가 특정 시점에 복귀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주요 변수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 행보를 재개한다면 사실상 당권 도전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고 곧바로 유력 당권 주자로 부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지도부는 사실상 올 친윤들이고 한동훈 위원장을 링 밖에서 계속적으로 견제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사람도 있지만 막상 여러 여론조사를 참고를 해보면 현행 전당대회 룰, 즉 당심 100%로 전당대회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다른 주자들을 여유있게 따돌린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어서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카드는 이제 전당대회 조기 출마다. 그의 존재감이 때리면 때릴수록, 고립시키면 고립시킬수록 더 커질지도 모른다. 이게 바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공통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 지킬수록 또 명분을 잃어가는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를 깊이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그동안의 자신의 과거, 자신의 인생을 전면으로 셀프 부정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은 궤변으로 두둔하면서 아내도 못 지키는 사람은 상남자가 아니네 마네 하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데요. 자칭 헌법이나 법치를 내세우고 검찰주의자 행세를 했던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검찰의 독립을 오히려 깡그리 뭉개버리면서 자신들의 머리를 땅에 쳐박고 타조마냥 굴어대면 잠깐의 정신승리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요, 이를 있는 그대로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는 총선은 결국 끝났지만 지금 우리의 정치가 역시 단 하나도 바뀌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의 주변을 맴돌면서 그의 권력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하는 하이에나 같은 쉐끼들 때문에 이 정치의 발전이 없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요. 검사 시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한다고 주장했던 윤 대통령이 돼서는 오로지 김건희 보호만 외치면서 사람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니까 진짜 좀 한심하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의 면면을 좀 보십시오. 과거 검찰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오직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사람들을 중용하는 상황이랄까요? 윤석열 총장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단행 후 9개월이 지난 2022년 10월 22일 국회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사안이 이미 다 짜여져 있었다.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과거에 없었다. 전례에 없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윤 대통령은 그 다음 해인 2021년 3월 4일에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라면서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정의와 상식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윤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29일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라면서 대선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는 0.7%의 차이로 대통령이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은요. 대통령님 어떻습니까? 공정과 상식, 정의라는 것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입니까?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 가방 수수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막을 치고 나서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정의, 그런 뜨뜻미지근한 게 아직 남아있습니까?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으시다면 그 희망의 끈을 단단히 부여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수회담도 기자회견도 아무 소용이 없었듯이 아무 성과도 없었듯이 총선 이후 대통령은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척만 했을 뿐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자신만의 성 안에 갇히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어떤 측면에서는 2016년 박근혜 정부를 보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는 2020년 문재인 정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불거졌었던 여러 논란이, 즉 국정농단 사태와 추윤 갈등의 종합적인 세트가 콤비네이션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특검입니다. 결국에는 진실 규명입니다. 결국에는 몰상식과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제 다시 전면전에 돌입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발끈을 동여매자. 박영식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